거란의 2차 침입이 끝나고 다시 수도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은 단단히 방어선을 정비하고 대비하면서도 거란과 교역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송나라하고만 교역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강동 6주를 반환하라는 거란의 요청도 단칼에 거절했죠. 이렇게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거란은 7년 뒤 1018년 12월 소배합이 이끄는 1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거란군의 침공에 맞서 고려군은 강감찬을 상원수, 강민청을 부원수로 삼아 20만 대군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7년 동안 거란의 침입에 만반의 준비를 한 고려군이었습니다. 고려가 잘하는 수성전을 더 잘 펼치기 위해 외벽을 쌓아 성벽도 강화해 두었고 무엇보다 72살의 노익장이었던 강감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감찬 장군이라 불려서 무관인 줄 알지만 사실 강감찬은 36세의 아주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키도 덩치도 엄청 작은 문관이었습니다. 태기만성형으로 60세가 다 되어서야 그 뛰어난 자질을 인정받은 인물. 무력보단 치략 99의 INFJ 철저한 계획형 인간지능캐였죠. 강감찬은 철저히 밑그림을 그리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했으며 당시 고려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최전선에 배치해뒀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의 고려 침공 루트는 압록강과 청천강 때문에 외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다시 흥화진이 첫 개전 장소가 되게 됩니다. 거란은 2차 침공 때 흥화진에서 매운맛을 철저히 본 터였기에 고려가 잘하는 수성전을 다시는 하려 하지 않았고 그대로 직진만 해서 남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내다본 강감찬에게 딱 걸려들었죠. 흥화진 근처 삽교천에 1만 2천여 명의 기병을 매복시키고 성 동쪽의 냇물을 큰 밧줄과 소가죽으로 엮어 막아놓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거란 군대가 삽교천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려군은 적들이 이곳을 지나갈 찰나 뚝을 터뜨려 물을 일시에 내려보냈습니다. 갑자기 물이 밀려 내려오니 적잖이 당황한 거란군을 향해 매복해 있던 기병들이 일제히 들이닥치며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도 이대로 돌아갈 순 없었죠. 소배합은 이전 2차 침공 때 빠르게 수도 개경을 함락시켜 재미를 봤던 것을 떠올리며 또다시 수도 개경 함락을 목표로 정합니다. 거란은 예전에 발해를 멸망시킬 때도 이 전술로 재미를 보아 발해의 수도 상경을 점령해 빠르게 발해를 무너뜨릴 수 있었죠. 수도 개경을 향해 남은 병력을 이끌고 중간에 성들을 건너뛰고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속도로 남하하는 거란군과 수도 개경이 함락되기 전에 거란군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뒤를 쫓는 고려군의 대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 정도 타격을 입었으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거란군이 남하하자 강감찬은 적잖이 당황했고 급하게 최정예 기병을 편성해 거란군의 뒤를 쫓게 했습니다. 거란군이 계속 남하하다 중간에 자주에서 강민청의 부대가 거란군을 겨우 따라잡으며 진격 속도를 늦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원의 부대가 마탄에서 거란군을 쫓아 거란병 만여 명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계속되는 희생에도 소배합은 오로지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돌진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시간을 벌 때 수도 개경에서 현종은 신하들의 계속되는 후퇴 권유에도 개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온다시는 거란에게 뒤를 보이며 후퇴하지 않겠다고 2차 침공 때 다짐했기 때문이었죠. 거란의 침공에 대비해 개경에선 거란이 밀고 내려오는 루트엔 강감찬의 지시로 청야 전술을 써서 모든 걸 불태워 현지 조달로 충당하려는 적의 보급을 막았고 주민들을 성 안으로 끌어모아 개경 사수를 위한 방어전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개경까지 거란군의 선발대가 당도했습니다만 2차 침공 때랑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개경은 성벽이 낮아 사실상 수성전을 하기 힘든 곳이었는데 2차 침공 이후 그간 보강을 해놓은 개경의 성벽은 두터웠고 개경 주변에선 모든 것이 이미 불태워져 쌀 한 톨을 구할 수가 없었죠. 거란군은 개경에서 현종에게 항복하라고 소리쳤지만 현종이 이를 들을리 만무했죠. 그렇게 금교역에서 거란군의 첫 부대는 섣불리 나섰다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올 것이 와버렸죠. 미칠듯이 수도 개경을 지키기 위해 맹렬히 쫓아왔던 고려군의 정예 기마대가 그 앞까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거란은 절대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식량은 떨어지고 정면에 개경군이 있고 뒤엔 쫓아온 고려군이 있으니 양쪽 가운데 끼어버린 형국이 된 것이었죠. 소배합은 그제서야 개경을 함락할 수 없음을 깨닫고 퇴각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거란의 고려 3차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거란군을 상대로 강감찬은 모든 부대를 귀주로 집결시키며 거란군에 먹일 최후의 결정타를 준비합니다. 거란군이 돌아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가 루트와 우회로인 귀주 쪽 루트였는데요. 해안가 루트엔 수많은 고려의 성들이 있기에 이를 피해 귀주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귀주는 거란이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지점이었으며 압록강만 넘으면 그때부턴 거란의 본거지였기에 여기만 통과하면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죠. 강감찬은 이를 예상해 병력을 귀주에 집결시켜 놓았고 소배합의 거란군은 귀주 쪽으로 퇴각로를 잡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의 후퇴 소식을 들은 개경에선 개경을 지키고 있던 김종현이 현종의 명을 받고 1만의 기병을 이끌고 이제 반대로 거란군의 뒤를 맹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란군은 귀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던 고려군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거란을 돌려보내면 고려는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거란군을 걱정해야 한다는 걸 강감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수성전을 하지 않고 성 밖의 귀주 벌판으로 모든 군사를 이끌고 나와 거란군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에 거란군은 강감찬의 고려군을 상대로 초강수를 둡니다. 돌아갈 곳 없는 강 앞에 배수의 진을 펼친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 있는 귀주 평야에서 기병으로 고려군에 맞서게 됩니다. 1019년 2월 2일 그렇게 귀주에서 대회전이 시작됩니다. 지칠 대로 지친 거란군이었지만 역시 오병이지의 거란군에 대항해 막강한 거란군의 기병은 역시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팽팽하게 양쪽이 대치한 상황에서 바람의 방향은 거란 편을 들어 고려 쪽을 향하고 있었고 효과적으로 고려군에게 화살 세례를 퍼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말했습니다. 바람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몇 시간 넘게 전투는 지속되고 있을 때 강감찬의 말대로 바람의 방향이 남풍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바람이 거란 쪽으로 불게 되니 고려군의 화살살에는 거란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남쪽에서 미칠듯이 광속행군을 해오던 김종현의 1만 기병이 도착하게 됩니다. 나름 팽팽하게 맞서던 거란군에겐 악몽과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죠. 주력으로 상대하던 고려 보병군에 비해 이번엔 무려 1만의 정예 기병들을 상대하자니 지칠 대로 지친 거란군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과감하게 배수의 진을 쳐놨기에 거란군은 도망을 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양쪽에서 고려군에 공략당하며 거란군은 개멸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거란군은 완전히 와해되어 도망치기 바빴고 일방적인 사격이 펼쳐져 10만으로 침공했던 소배합의 거란군은 겨우 수천의 목숨만 부지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사의 3대 대첩이라 불리는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 대첩 중 귀주대첩이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은 그동안 거란 건국 이래 거란이 치른 모든 전쟁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전쟁이었으며 이렇게 괴멸적 타격을 받은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고 이후에 거란이 멸망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란의 3차 침공 이후 고려는 12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며 정치, 제도적으로 안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를 통틀어 가장 긴 태평성대 기간이었죠. 이 전쟁은 고려의 현종을 비롯한 뛰어난 고려 장수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지켜낸 위대한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